애드센스 블로그 하면 가장 많은 질문이 역시나 수익 관련 질문인데요. 글 몇 개나 쓰면 한 달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벌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충 몇 개쯤 써야 되냐는 거죠. 물론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글을 쌓아간다는 건 단순히 포스팅 개수 늘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촉촉한 마케터님 신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쌓는다는 건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으로 기록하는 작업이라는 내용에 저도 공감하는 편입니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가입 방법, 조건, 효과 같은 정보성 내용만 작성해서는 쌓인다고 보기 어렵죠. 글을 50개, 100개를 썼는데도 트래픽이 증가하지 않거나 다음에서 저품질이 됐다면 애초에 글을 쓰는 방식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레나입니다.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구글 블로거 등 애드센스 블로그 시장에는 블로그를 남에게 공개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자연스레 깔려 있습니다. 공개하면 애드센스 무료 트래픽 처리가 된다거나 광고 게재 제한을 받는다는 루머가 있죠. 그렇다 보니 블로그를 공개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숨기기에 급급한 분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애드센스 광고가 붙는 블로그를 공개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방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작성해주는 글을 수정해서 쓰거나 누가 돈이 된다고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따라 쓰는 방식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을 50개, 100개를 써도 방문자가 없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말고도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50개, 100개 정도 글을 쌓으면 어떻게 성장하는지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의 블로그 사례들을 다양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블로그를 올해 2월에 새로 만들어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드린다고 유튜브에 공개했었는데요. 최근 영상에서도 구체적으로 상위 노출이 되는 글의 유형을 보여드리면서 구경삼아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명, 많으면 100명도 넘게 들어오시는데요. 공부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두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방문하는 건 아닐 겁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마음에 호기심 삼아 광고를 막 눌러보는 분들도 있겠죠. 특정 개인이 의도적으로 공격을 해서 애드센스 계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이미 제 블로그에 광고가 제대로 노출되지 않겠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애드센스 계정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특정 소수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애드센스 알고리즘이 잘 걸러준다는 얘기입니다. 애드센스 알고리즘이 생각보다 정교하거든요. 무효 트래픽, 광고 게재 제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블로그를 공개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누가 공격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블로그 글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영상에서 별도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외부 유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네이버 카페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내 블로그 글 링크를 홍보하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내 블로그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다고 해서 애드센스 계정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내 블로그에 실제로 독자들이 읽을 만한 글이 많다면 오히려 블로그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론적으로 길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실전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오늘 보여드리는 블로그들은 제가 글을 쌓아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주제는 다르지만 글을 조금씩 쌓아 나가고 있는 블로그고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공개하는데 동의하셔서 일부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글의 창업 초기 정부지원금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스니펫 형태로 크게 노출되고 있는 글이 나옵니다. 구글이 창업 관련 신뢰도가 높은 글로 판단해서 이렇게 큰 사이즈로 노출시켜주는 거죠. 글 내용을 읽어보시면 단순히 지원금 신청 방법이나 지원금 얼마라는 정보성 내용만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경험 관련 내용을 사람이 읽기 좋은 형태로 잘 정리해서 쓰고 계시죠. 이렇게 금융, 지원금 관련 광고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 관련해서 본인이 경험했거나 잘 모르더라도 창업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관점을 잘 풀어내고 계시고요. 전체의 글을 보면 취미로 하고 있는 캠핑 관련해서도 글을 쓰고 계시죠. 딱딱하게 너무 어려운 주제만 다루기보다 카페 관련 내용이나 대중적인 주제를 잘 연결하고 있습니다. 본업 관련 주제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창업, 정부 지원금 관련 주제가 상대적으로 광고 단가가 높다고 해서 제가 이런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하면 잘 모르는 주제이기 때문에 글을 쓸 때마다 고통이겠죠. 이처럼 자신이 잘 알고 있거나 관심이 가는 주제에서 조금씩 대중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운영하시면 더 많은 트래픽을 얻을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구글의 슈퍼워크
워크 후기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쿠키님 블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올해 4월달에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신 분인데요. 앱테크 관련해서 쓰신 글을 보면 가독성 있게 잘 쓰고 계시죠. 블로그를 처음 시작한 4월달에는 정보성 글 위주로 쓰셨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형태의 글이죠. 아마 돈이 된다고 해서 이런 종류의 금융 관련 정보성 글만 계속 쓰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물론 이런 글도 노출이 잘 된다면 방문자 수 대비 수익이 높겠지만 사실 이런 비슷한 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에서 며칠 잠깐 노출되다가 결국 아무데도 노출이 안 되는 글이 대부분이죠. 이미 이런 비슷한 글은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노출시켜줄 필요가 없는 블로그로 분류돼서 소위 저품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 분야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블로그라면 괜찮겠지만 돈만 보고 접근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주제만 쓰는 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외부 유입을 통해서 이 글에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좋겠지만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죠. 쿠키님은 제가 피드백을 4번 정도 드렸는데 최근에는 정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블로그 공부하면서 삽질했던 거, 이번에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기록하기도 하고요. 직접 투자하고 공부하는 재테크 내용도 쓰고 여행 다녀온 것도 쓰시고 최근에는 브런치도 합격하셔서 외부 유입 범위를 넓히고 계시죠.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 관련해서 쿠팡 파트너스를 해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글감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저항감이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키워드를 억지로 찾는 데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주제 중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가공해서 글을 구성하는데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겪는 일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보게 되고 사진을 찍어 두거나 가볍게 메모를 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글감이고 방문자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수익이 늘어나면 그게 또 재밌거든요. 단순히 수익 때문에 재밌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얻는 의미도 있죠. 고단가 키워드가 아닌 주제도 많기 때문에 당장 애드센스 수익은 엄청 높진 않겠지만 블로그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 단순히 애드센스 수익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쌓아 나가는 걸 보면 앞으로 한 달, 3달 뒤가 기대되는 분이고요.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사례로 구글에 부산역 커플 여행 검색해보시면 사은목님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글 쓰신 지 3주 정도 됐는데 나름 구글 1페이지에 잘 노출되고 있죠. 놀러 갔다 온 거 잘 정리해서 알려주시고 있고 이렇게 제휴 마케팅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만 정상적으로 쓴다면 제휴 마케팅을 활용해도 저품질이 되지 않고 상위 노출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죠. 어떤 글을 쓰고 계신지 전체적으로 보면 일상에서 있었던 일, 블로그를 하면서 성장 과정이나 취미로 하는 축구, 자동차, 재테크 분야까지 다양하게 쓰고 계시죠. 여러분이 글 몇 개만 읽어보셔도 경험이나 본인 생각을 잘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쓴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데 저항감이 낮아지면 생각보다 글감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시면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도 블로그의 신뢰도를 빨리 높일 수 있습니다. 재테크 쪽 주제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구글의 청년 안심주택 후기 검색하면 에디터 쿵님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뒤에는 실제로 해본 후기도 있고 이후에 업데이트된 내용까지 글을 수정해서 넣어주고 계시죠. 광고나 표, 본문 사이에는 여백을 주는 게 좋은데 기술적으로는 조금 아쉽지만 가독성 좋게 글을 쓰고 계시고요. 이런 부동산 관련 키워드로 구글이나 네이버 1페이지에 올라가는 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쉽지 않죠. 쉽지 않은 만큼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방문자 수 대비 수익이 높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글을 쓰고 계신지 확인해보면 재테크 관련해서만 쓰시는 게 아니죠. 파리 올림픽 같은 시의성이 있는 주제도 잘 다루고 계시고요. 시의성이라는 건 요즘 관심을 받고 있는 시기에 맞는 주제라는 의미인데요. 시의성을 잘못 활용하면 이슈 블로그가 되는 겁니다. 올림픽 경기 일정 같은 단순 정보성 글을 쓰면 이미 그런 글은 너무 많고 요즘은 AI가 10초 만에 정리해 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굳이 블로그에서 볼 필요가 없는 글이 됩니다. 시의성이 있는 주제를 다루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별도로 공부를 해서 내 생각을 더하는 방식으로 쓰셔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쿠코치님은 블로그를 여러 개 운영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해보셨던 분인데요. 예전에 쓰던 글을 보면 돈이 된다고 하는, 남들 다 비슷하게 쓰는 형태의 글을 많이 써보셨죠. 해보기 전에는 뭔가 돈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직접 해보고 느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근 2달 동안 같이 하면서 쓰는 글을 보면 스타일이 많이 바뀌셨죠. 사실 기존에 쓰던 글 방식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잘 안 바뀌실 것 같았는데 변화를 잘 수용하시는 편이셔서 요즘은 감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수익형 글도 많이 써보셔서 응용도 잘 하시고 어느 정도 본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기록도 잘 하고 계시죠. 부동산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분양형 호텔 장점 검색해보시면 도도재테크님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이제 블로그 시작한 지 3달 정도 되셨는데 배우신 걸 바탕으로 감을 잡아서 블로그에 재미를 붙인 단계입니다. 아직 기술적인 부분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누군가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형태로 글의 구조를 잡는 건 아주 잘 하고 계시고요. 글이 100개가 안 되는데도 구글에 이렇게 추천할 만한 글로 부동산 분야에서 스니펫 형태로 노출이 되고 있죠.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직접 글을 몇 개 읽어보시면 정보성 내용에 경험을 더해서 쓰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홈에 들어가서 보면 재테크 관련 글도 쓰시고 블로그 키우는 과정, 여행 다녀오신 것도 쭉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기록하는 데 익숙해지면 당장 수익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자발적으로 계속 하게 되죠. 그렇게 글을 쌓아가면서 스니펫이 하나둘 생기고 유입이 늘어나면 수익도 같이 증가하는 선순환을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재테크, 금융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취미나 관심사가 특별하게 있는 분들은 좀 더 깊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의 중형 SUV 가격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권리버님 블로그를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에 관심이 워낙 많으셔서 꾸준히 쓰고 계시죠. 이런 전문적인 주제를 가진 블로그를 보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글 베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복제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해보면 구글, 네이버에서 다 유사문서로 잡아내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없는 주제에서 돈이 될 것 같아서 접근하시면 결국 한두 달 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수익도 수익이지만 이렇게 특정 분야로 오랫동안 파다 보면 자동차 분야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을 때 그동안 내가 작성했던 글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짬뽕해서 양질의 글을 쉽게 쓸 수 있죠. 권리버님은 아무래도 처음에는 단순 정보성 글의 비중이 꽤 높았는데요. 최근 3달 정도 같이 하면서 글의 다양성을 주고 계십니다. 수익 면에서도 앞으로 기대할 만하죠. 구글에 수염 제모 후회 검색해보시면 그리너준님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평소에 피부에 관심이 많으셔서 관련 글을 쭉 쌓으시고 있고 전체 글을 보면 주식을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과정을 기록하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내가 꼭 엄청 잘 알거나 경험이 많아야만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주식 초보일 때의 생각과 공부를 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글이 될 수 있죠. 그리너준님은 처음에는 잘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걸 많이 꺼려 하셨는데요. 요즘은 그런 저항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조금씩 글을 편하게 쓰시는 게 느껴집니다. 보통 30대가 넘어가면 어떤 형태든 간에 재테크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내가 시도하고 있는 과정을 기록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나마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하시거나 취미가 있다면 그나마 글감이 많을 텐데 퇴근하고 그냥 드라마 보거나 특별한 취미가 없는 분들도 계시죠. 독박 투어 체크카드 검색해보시면 이츠오케이님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방송 보다가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도 글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글을 보면 이렇게 피부 관련 글도 쓰시고 여행 관련 글도 쓰고 조금씩 기록하는 데 익숙해지고 있죠. 처음 이츠오케이님을 배웠을 때 피부 관련 주제의 글만 너무 억지로 쓰고 계셔서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에 쓰시는 스타일을 보면 점점 지속할 수 있는 상태로 성장하시는 게 보입니다. 물론 당장에 큰 수익이 나는 유형의 글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경험했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글을 쌓으면서 조금씩 트래픽이 늘어나면 굳이 애드센스 수익에만 목매지 않아도 되죠.
제휴 마케팅을 활용할 수도 있고 수익 유형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로 육아를 하면서 부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사춘기 중학생 아들 검색해보시면 드로잉미님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쓰신 글이라서 아직 완전 상단까지는 아니지만 1페이지에 노출되는 것도 쉽지 않죠. 당연히 이런 유형의 글은 조회수 대비 수익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육아를 하면서 겪은 일을 정리하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다른 글도 보면 놀러 가신 거, 타이어 교체한 거, 부동산 공부하는 거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계시죠. 제가 키워드를 다 공개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써도 직접 경험한 내용이나 관점을 쓰는 글이 많기 때문에 재테크 관련 주제도 노출이 잘 되시는 편입니다. 가끔 보면 특정 주제로 한정해서 억지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글 쓰는 게 숙제처럼 느껴지면 절대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고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주말에 한 번씩 가족 나들이를 가시는 분들도 많죠. 구글에 아이랑 일본 여행 검색해보시면 디노핑님 블로그가 나옵니다. 글 쭉 읽어보시면 그냥 일기 형식으로 쭉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랑 일본 여행을 준비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형태로 잘 가공해서 쓰고 계시죠. 글 쭉 둘러보면 여기저기 놀러 다니시는 거 잘 정리해서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여행 분야가 애드센스 수익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제휴 마케팅을 활용하기에 정말 좋은 분야가 또 여행이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쓰는데 집중하고 트래픽이 늘어나면 애드센스에 목을 맬 필요가 없고 수익화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의성이 있는 주제도 적절히 잘 사용해주고 계신데요. 요즘 성심당 이슈가 있죠. 성심당 케이크 택배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잘 노출되고 있고요. 조금씩 내가 쓴 글이 잘 노출되고 내 블로그 글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거기서 느끼는 재미가 꽤 크거든요. 디노핑님도 예전에는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만 골라서 쓰는 방식으로 숙제를 하는 것처럼 블로그를 하셨는데 요즘은 편하게 글을 쓰는 단계로 많이 성장하셨죠.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셔야겠지만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상위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 글을 왜 공개하지? 누가 베끼면 어쩌려고? 다른 사람들이 이 블로그들 보고 비슷하게 써서 순위 낮아지면 손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성과를 내보지 못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돈이 되는 키워드만 알 수 있으면 똑같이 상위 노출이 되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스로 글을 쓰는 힘을 기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글 보고 비슷하게 베끼는 방식으로 글을 쓰면 당장의 껍데기는 그럴듯하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머리 아프게 직접 글을 쓰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빨리 양질의 글을 쓴 것 같고 베껴온 글에 글 좀 덧붙이고 이미지 추가하면 내가 좀 더 나은 글을 쓴 것 같은 착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한두 달 노출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유사문서를 양산하는 블로그로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블로그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노출이 줄어들죠. 블로그를 새로 다시 키우려면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상태에서 글을 쓰는 실력은 여전히 초보 단계에 있는 현실을 마주하면 큰 허탈함을 느끼게 됩니다. 키워드는 굳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아도 키워드 분석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량 많고 상대적으로 돈이 되는 소위 황금 키워드는 돈만 내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블로그, 키워드 공개해도 괜찮다고 동의하신 분들은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 글 보고 베끼는 분들은 내 경쟁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구글, 네이버의 글 노출 순위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영원한 건 없습니다. 내 글이 지금 1등, 2등에 노출되고 있다가도 내일 뒤로 밀릴 수도 있죠. 내 글이 5등, 10등에 있다가 1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처럼 내려갈 수도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하나 원인을 다 알 수는 없죠. 이런 순위 변화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위 변화는 항상 있지만 올라갈 글은 결국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애드센스 블로그 하면 가장 많은 질문이 역시나 수익 관련 질문인데요. 글 몇 개나 쓰면 한 달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벌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대충 몇 개쯤 써야 되냐는 거죠. 물론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글을 쌓아간다는 건 단순히 포스팅 개수 늘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촉촉한 마케터님 신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쌓는다는 건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으로 기록하는 작업이라는 내용에 저도 공감하는 편입니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가입 방법, 조건, 효과 같은 정보성 내용만 작성해서는 쌓인다고 보기 어렵죠. 글을 50개, 100개를 썼는데도 트래픽이 증가하지 않거나 다음에서 저품질이 됐다면 애초에 글을 쓰는 방식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로직이 아쉬운 부분이 많긴 하지만 다음에서 저품질인 글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고품질로 평가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오늘 몇몇 블로그에서 보여드렸듯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시작한 지 2달, 3달만 되어도 구글, 네이버에 노출이 잘 되기 시작하고 조금씩 재미를 붙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감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잘하고 계신 분들 글을 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단순히 내용을 베끼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글 제목, 소제목을 구성하고 글의 구조를 잡아 나가는지, 본문은 어떻게 쓰는지 공부하고 내 방식대로 응용해 보셔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같이 소통하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